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임주와 에세이, 싸우는 거 아니고요. 대화하는 중입니다. 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말이 엇갈릴 때 우리는 종종 이기려고 먼저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중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주는 울림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이 책은 90이 넘은 엄마와 47달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 모녀지간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세월의 무게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부딪히고 다시 이어집니다. 상처를 덮지 않고 오해를 미루지 않고 말로 관계를 살리는 연습을 합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생활 속 장면으로 대화의 힘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래된 서운함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왜 또 그래? 하고 시작하지만 책 속의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그 말이 조금 상처였어. 내 마음부터 설명해도 될까? 단지 첫 문장을 바꿨을 뿐인데 대화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기기에서 이어지기로, 공격에서 이해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막히면 우리는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책은 먼저 감정과 필요를 번역합니다. 맞잖아. 그게 논리적으로 대신 걱정돼서 그랬어. 지금 나는 이런 게 필요해. 말의 온도가 내려가고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립니다. 돌봄에는 피로가 있고 미안함이 있습니다. 책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합의를 연습합니다. 오늘은 내가 30분 쉬고 그 다음에 같이 병원 예약하자. 완벽한 해결보다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이 책이 시니어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경험보다 감정을 먼저 말하면 자녀가 귀를 엽니다. 조언하기 전 내 생각 말해도 될까? 하고 허락을 구하면 잔소리가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그게 되겠니? 대신 그 계획 어디서부터 도와줄까? 라고 말해보면 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케어하는 중년에게도 이 책은 위로가 됩니다. 사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면 관계의 방어막이 내려갑니다. 나는 지금 30분 쉬고 싶어. 쉬고 나서 함께 하자. 이렇게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문장이 돌봄을 오래 지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청은 작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도와주세요 대신 금요일 이 시에 병원 예약같이 눌러줄래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화가 뜨거워질 때는 이 질문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려고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어지려고 말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숨을 고르게 하고 관제를 다시 붙잡아줍니다. 이 책을 덮고 나면 거창한 이론 대신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한 문장이 남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중이야. 잠깐 멈추고 다시 말해보자.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죽어도 집에서 죽겠다는 말.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담장에는 금이 가고 화장실 천장에선 물이 새고 문틈으로는 바람이 들어옵니다. 우풍이 세서 영하의 날씨에는 방에서도 잠바를 입고 잡니다. 몇 해 전 엄마에게 이사 가자고 졸랐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죽어서 나갈 거다. 이사 안 간다. 답답했습니다. 다 큰딸이 하자는 대로 따라도 되지 않을까 싶었지요. 엄마는 멀쩡한 집을 두고 왜 이사를 하냐, 익숙지 않아서 길을 잃으면 어쩌냐, 이제 몸이 힘들어서 이사 못 간다 등등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했습니다. 예민한 성격에 신경 쓰다가 병나지 않을까 이사 생각을 접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엄마가 반대하는 일은 뭐가 됐든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끝에 당신이 좋아하는 집을 고집하는 엄마와 대립하기 싫습니다. 불화를 일으키며 강행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엄마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이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담장에 페인트 칠하고 화장실 천장 공사도 하고 문틈에 바람막이도 붙입니다. 2년 전 2층 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습니다. 엄마와 5살 차이 나는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가 계셨지요. 두 분은 같은 건물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보행기를 끌고 한의원도 가고 동네 놀이터에도 산책하러 갔습니다. 엄마가 입맛이 없어 밥을 못 먹겠다고 했을 때 2층 할머니는 반찬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인 사람이 그 마음을 더 이해한다고 할머니와 엄마는 마음이 통한다고 했지요. 서로 적적했었는데 가깝게 친구가 생기니 좋다고 신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두 분 모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하니 즐겁다고 합니다.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사했었더라면 엄마는 2층 할머니를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신장이 좋지 않습니다.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나쁘면 다리에 쥐가 나고 발이 퉁퉁 붓습니다. 가끔 엄마의 다리를 보고 무서워서 병원에 입원하자고 해도 절대 안 간다고 하지요. 나는 죽어도 짐에서 죽을 거다. 보통 아파서는 절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엄마는 93입니다. 그 나이에는 몸뚱이가 여기저기 아픈 것은 당연한 일임합니다. 검사라도 받아보자면 아는 것보다 모르고 죽는 게 낫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잠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띵이를 누르는 날에는 밤잠을 설칩니다. 발밑에서 시작된 뒤틀림은 허벅지까지 올라가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파스를 가져가 허벅지와 다리에 덕지덕지 붙이고 힘주어 주무릅니다. 한참 실랑이 끝에 쥐가 멈추면 엄마의 넋두리가 시작되곤 합니다. 썩을 놈의 다리가 왜 이리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이렇게 아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가보자. 엄마는 왜 자꾸 병원에 안 가려고 해? 엄마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빨리 손을 써서 나을 생각을 해야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꾸 집에서 죽는다는 말만 하는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말이 무섭고도 화만 났습니다. 엄마가 끝끝내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를 2층 할머니와의 대화로 알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큰 병이 생겨 다시는 집에 오지 못할 상황이 생길까 염려해서랍니다. 엄마에게는 집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엄마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집에서 죽고 싶다. 내가 아파도 병원에 누워있다가 죽고 싶지 않으니 입원시키지 마라. 연명치료는 하지 마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병원의 약에 의지한 채 식구들도 보지 못하고 낯설게 지낼 생각을 하면 아찔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살기 위해 약으로 연명해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누워 살며 뭐 하냐고요. 조금이라도 당신이 살던 집, 익숙한 환경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듣기 싫던 집에서 죽겠다라는 말이 저도 공감되었습니다. 제 나이도 곧 50입니다. 저 역시 엄마의 길을 가겠지요. 어쩌면 엄마 나이가 되기 전에 비슷한 생각을 할지 모를 일입니다. 사람들 말처럼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지요. 인간은 언젠가는 죽고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였다가 또 어느새 제일 가깝게 있는 동전의 앞뒷면 같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사소한 일에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니 말입니다. 죽음 앞에 무엇이 중요한 일일까요? 엄마는 어느새 죽음의 최전방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에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119와 경찰관의 입회하에 사인을 확인합니다. 경찰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장례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에는 간병보험, 개호보험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의 가정 방문 서비스를 포함해 통원, 입원 서비스를 포괄해 제공합니다. 노인이 본인 집에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줍니다. 집에서 필요한 요양을 요양보호사가, 의료적 돌봄을 간호사와 의사가 방문하여 돌보아줍니다.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에서 죽음을 맞아해도 아무런 제도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주치의가 사망 진단을 내리고 이후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에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설에 입소해 마지막 여생을 연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자식들의 요양원, 요양병원의 입원 권유에 노인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고령화의 시대에 맞춰 폭넓은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집에서 죽겠다는 엄마의 말이 진절머리 나도록 듣기 싫었습니다. 죽음을 되도록 멀리 두고 싶은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왜 그런 소리를 하나 핀잔만 좋았습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씩이나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두렵다고 계속 미루지 않으렵니다.
엄마가 하는 마음의 준비를 이제는 저도 천천히 따라가야겠습니다. 딸이라도 불편한 일. 일상의 소중함은 어려움이 닥치고야 알게 된다고 했던가요? 출근하다가 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 듣는 남자의 목소리, 경찰이랍니다. 엄마가 버스와 교통사고가 나서 119에 실려 병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뇌가 정지한 것처럼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그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거리를 지나는 버스가 엄마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는 바람에 엄마는 크게 허리를 다쳐 시술해야 했지만 그만하길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 10일 넘게 입원했습니다. 허리를 움직일 수 없어 거동하지 못했지요. 병동 간호사는 소변줄을 끼고 대변은 기저귀를 사용하라 했습니다. 꼼짝 못하게 허리를 다쳤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소변은 소변 주머니로 자연스럽게 흘러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대변이 문제였지요. 허리 시술받고 회복하는 동안 엄마는 딸인 저에게도 당신의 흉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 하는데 대변 보는 일이 무서워서 밥을 적게 먹다니 딸이어도 그렇게 불편할까요? 속상했습니다. 재활을 위해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한 달간 있었던 요양병원에는 간병인이 있어서인지 편하게 지내셨습니다. 부축받아 화장실에 갈 정도가 되었고 혹시 모를 일에 기저귀 사용도 잘했습니다. 딸인 저보다 간병인이 더 편한지 적응도 잘하고 식사도 잘했습니다. 뭔가 한편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엄마의 자존심이라 생각하니 조금은 이해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로 엄마의 건강이 부쩍 나빠졌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아픈 일이 일상이었지만 사고 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바지런한 성격상 누워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였는데 혼자서 거동이 힘드니 몸 상태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혈압, 당뇨 수치가 올라갔고 상태가 좋지 않아 식사하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해 살은 계속 빠지고 근육이 줄어드니 기운은 더 떨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엄마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인데 자다가 밤에 움직이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의료용 변기를 침대 바로 옆에 준비했습니다. 엄마는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 소변도 맘대로 조절이 안 된다고 짜증냅니다. 기저귀를 넉넉하게 준비했지만 아깝다며 잘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엄마가 기상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소변통 비우기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힘없는 엄마가 넘어질까 걱정되어 제가 하겠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 손으로 해야 한다는 의지를 꺾을 수 없지요. 아무리 딸이라도 불편한 일은 있다고 이해하려 합니다. 엄마 발이 퉁퉁 부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발이 부어 헛디며 넘어지려 해도 병원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살겠다고 큰돈 들여 병원에 가냐며 죽기밖에 더 하겠냐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엄마가 지금 하는 그 소리가 나한테는 가슴에 대못 박히는 일이야. 평생 당신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합니다. 가난했을 때 아끼느라 야쿠르트 100원짜리 한 개 마음 놓고 사 먹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1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 못 맞고 못 쓰고 저만 보고 살았다고요. 그만큼 뒷바라지했으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쓸 법한데 자식에게 패 끼치기 싫다며 병원 가는 것마저 거부하는 엄마가 답답합니다. 93세 나이에 밥하고 반찬장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텔레비전에 쌩쌩한 100세 할머니가 나오면 엄마 방으로 달려가 같은 채널로 틀어 보여줍니다. 밥 메고 밥하고 잘 먹고 운동도 하는 할머니가 화면에서 웃고 있습니다. 엄마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활기찬 100세 할머니의 모습 말보다 직접 보여줍니다. 엄마는 아파서 글렀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갈지 모르겠다는 약한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억척스럽다고 생각한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가에서부터 신호가 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엄마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주방 일을 스스럼 없이 제게 내어주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도 안 살림은 모두 엄마 몫이었지요. 당신이 끝까지 안주인이고 싶었던 마음을 잘 압니다. 주방에서의 제 권한은 컵 하나 내놓는 일도 프라이팬 하나 사는 것도 엄마의 허락을 받거나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오이소박이, 깍두기,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줍니다.
앞으로 엄마가 없으면 스스로 해 먹어야 한다며 엄마 없을 시간을 준비하라 합니다. 사 먹으면 될 것 같지만 먹던 맛이 나지 않을 거라고 배우라 합니다.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요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젠 당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금방이라도 어디 멀리 가버릴 사람처럼 자꾸 약한 말을 하는 엄마가 야속합니다. 엄마가 있는 자체로 나한테는 엄청난 큰 힘이야.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저는 영락없이 엄마를 닮았습니다. 둘 지나 엄마를 만나 이틀 이상 떨어져 지내본 적 없습니다. 엄마 없는 제 인생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약해진 엄마가 불안한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에게 온전하게 마음 편히 기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엄마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한없이 미안합니다. 오갈 곳 없는 저를 가슴으로 낳아준 엄마처럼 이젠 제가 엄마의 진짜 보호자가 되고 싶습니다. 편안한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엄마를 힘껏 안아보려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불편한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약한 모습을 더 보이기 쉽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더 연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 채로 오랜 시간을 보냈으니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자식을 두게 되니 엄마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굳이 말로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미리 알아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상하면 혈당 측정기를 들고 엄마 방으로 갑니다. 이불에 쌓인 몸이 작아 이불과 엄마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숨을 쉬는 건지 아닌 건지 한눈에 알 수 없어 가까이 다가가 숨소리를 듣습니다. 아기 같은 엄마. 갑자기 추워진 날씨처럼 마음이 시립니다. 마음만은 썰렁하지 않게 살갑게 대하는 따뜻한 딸이 되고 싶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편히 기댈 수 있도록 엄마 마음을 더 연구하고 공부해야겠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깽기 가져와. 가끔 엄마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제도 찌끔장의 뜻을 몰라 엄마와 실랑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냐며 구박하는 엄마와 한바탕 했지요. 엄마와 저의 나이차는 무려 44살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무려 4번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시기에는 더할 겁니다.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나는 시대에 엄마가 토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듭니다. 대화인 듯 싸움인 듯 몇 차례 이야기 끝에 깽끼는 사발, 찌금장은 쌈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끼리 한국말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이당, 와르바시, 뜨메끼리, 덴프라, 다마네기, 오봉, 곱부, 가세, 사라, 수지 등등 일제강점기를 겪은 엄마의 생활 속엔 일본어와 사투리가 넘쳐납니다. 최대한 엄마를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외국인처럼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통역사도 없어 답답합니다. 왁구, 데나오시, 오한마, 시마이, 구르마, 벤치 등등 공사 현장에서는 일본어가 무성하게 이용되는 상황이라 현장 직원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일명 막노동꾼들은 그들이 쓰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실내장식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엄마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평생 일본말과 사투리를 써온 엄마는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막노동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삶입니다.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을 엿볼 수 있지요. 시대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옛날 말이고 요즘은 몇 개월만 지나도 유행이 바뀌어 버립니다. 몇 개월 만에 건물 뚝딱 지어버리고 몇 년이면 온 동네가 송두리째 바뀌어 버리는 시대입니다. 엄마가 살았던 시절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도 모두 변해버리고 그나마도 재개발로 지정되어 모두 이사하고 빈집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요즘 줄임말을 잘 모릅니다. 아이들 말로 별다줄입니다. 옷에 유행이 있듯 말에도 길에도
건물에도 자동차에도 병화가 대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93세 노인이 스마트폰을 배울 리 만무하고 텔레비전에서 보는 세상은 어지럽기만 합니다. 저 역시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힘든데 엄마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무조건 자식이 부모를 이해해야 한다는 건 억울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엄마는 방에서 없어진 현금 봉투를 저에게 내놓으라 합니다. 답답합니다. 봉투가 없어진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혈압이 오릅니다.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가져갔냐며 저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참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저에겐 바로 돈 봉투가 그렇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화가 나서 몇 시간 동안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나고 가슴 터집니다. 나이든 노모를 사람해야 한다고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도 모르게 언성 높입니다. 내가 집파출부야? 퇴근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했는데 밥 차리라며 식단이 먼지 않습니다. 종일 일하고 만원 버스 타고 부대끼며 퇴근한 딸이 안쓰러워 쉬라고 할 법도 한데 어김없습니다. 섭섭합니다. 밥 차리고 나면 반찬 투정이 시작됩니다. 정확히는 입맛이 없음을 토로합니다. 밥상머리에서 늘 한숨을 쉬고요. 같이 먹는 사람까지 식욕이 떨어집니다. 먹던 숟가락으로 같이 먹는 반찬은 휘적거리고 나물을 먹다가 질기다고 식탁에 뱉어버립니다. 남은 반찬을 한 반찬통에 섞어서 놓고 버리지도 못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마음속엔 전쟁이 일어납니다. 노인과 함께하는 일상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입니다.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기분 좋지 않은데 유쾌하지 않은 일들은 오죽할까요? 뉴스에 치매인 노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같이 자살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자식이 미흡하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고 지레짐작만으로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개인의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됩니다. 고령화 현상을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라 나의 미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엄마를 보며 저의 미래를 봅니다. 나는 엄마처럼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다가 어쩌면 나는 엄마보다 더 할 수도 있겠다 걱정합니다.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먼 미래라고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노인의 불편함, 사람들의 시선, 가족과의 관계 등등 노후의 전반적인 생활을 진지하게 들여다봅니다. 노인과 함께하는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몸이 늙으면 자연히 아프고 병이 생기고 몸과 마음 모두 약해집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은 부모가 병을 앓으면 자식이 한결같이 효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지요. 부모님께 정성 다하고 싶지만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 부모님이 힘들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은은 은혜를 갚는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시절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각자의 상황 모두 다르겠지만 저는 3살 때 엄마가 저를 입양해 정성껏 키워주셨기에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엄마에겐 한없이 부족한 자녀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지난날의 은혜를 갚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가끔 제 능력 위상으로 무리해서 오히려 서로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하지 않게 일상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든 부모와 함께 사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부모님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래도 후회는 없다, 위안 삼고 싶습니다.
스스로 다짐하듯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인내해 주시기를,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덜 후회할 수 있기를, 그리고 끝까지 자책하지 않기를.